이제 내가 나일 확률이라는 시집의 2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부의 제목은 벽과 종이와 액자로서 태어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그 2부 중에 첫 번째로 저희가 선정한 시는 또와 척이라는 시입니다. 이 또와 척이라는 시의 낭송을 영택 학우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와 척. 시계가 없는 방, 장난감이 있는 방, 또를 생각하고 척을 생각한다. 또 지붕을 만들고 이제 구름이 나올 시간이군요 하면 구름인 척 나오고, 또 작은 문을 만들고 잠이 들면 도둑인 척 몰래 문을 열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거대한 도시를 만들고, 또 한 방에 무너뜨리고, 또 가장 위대한 척은 죽어있는 척.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죽는다. 시체인 척, 이제부터 나는 또 시체야 하면서 나는 가벼운 영혼인 척 웃다가 잠이 들면 또 사람인 척 옆으로 돌아 눕지. 그리고 처음 태어난 척 블록을 또 쌓는 것이다. 시체가 가득 쌓인 방, 장난감이 사라진 방, 자꾸 차가워지는 손목, 시계를 차고 밖으로 나간다. 네,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들었던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화자는 이 방 안에서 또와 척을 반복하면서 그 밖에서는 뭔가 다른 자아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척은 죽어있는 척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인데, 혹시 어떤 배경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건축학을 전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도 도시를 만들고 블록을 쌓는 행동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작품을 부수고 다시 만들고 창작의 고통을 느끼는 과정은 영혼이 빠져나갈 정도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또는 계속 그 힘든 과정을 반복하는 상황을 척은 그 와중에도 대단한 작품인 척하는 이러한 작품을 만드는 상황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위대한 척은 죽어있는 척인 이유는 결국 나 자신은 이미 죽었고 작품을 완성하는 고통 속의 세상에서만 살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시체가 가득 쌓이고 장난감이 사라진 방에서 밖으로 나가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처음에는 다들 건축을 장난감을 짓는 행위랑 비슷하게 흥미를 가지고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나 건축이 쉬운가요? 다들 시체로 변한 거예요. 결국 시체만 남고 건축에 입문하였을 때의 장난감이라는 환상이 사라진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또와 척을 읽고 패널분들이 느끼셨던 감정이나 생각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처음에는 또와 척이라는 시를 읽고 약간 감상 위주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차가워진 손목이라는 부분을 듣고 약간 뭔가 시에 대한 저만의 해석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꺼내게 되었는데요. 처음엔 차가워진 손목을 보고 죽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장난감도 사실 이제 차갑잖아요, 사람에 비해서. 뭔가 대응되는 개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장난감 집이 화자의 집이고 장난감의 인형이 화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시를 보니까 처음에는 시계가 없고 장난감이 있는데 뒤에 가니까 장난감이 없고 그 다음에 자기는 시계를 차고 있으니까 시계가 있다는 걸 봐서 처음에는 이제 화자가 장난감을 짓는 입장이었다면 그거 이후로부터는 화자가 약간 장난감 된 입장에서 서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태어난 첫 블록을 쌓는 것이라는 게 약간 때라는 시의 연장처럼 뭔가 죽고 죽어야 그 다음날 하루를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밖에서 마지막에 시계를 차고 밖으로 나간다는 부분이 장난감의 놀이처럼 뭔가 주체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제 그 힘들고 무력한 상황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시행되는 그런 주체적이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시를 읽어보니까 이제 화자가 어떠한 방향성으로 시를 썼고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싶어
했는지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로 프로시니엄이라는 제목의 시를 김유진 진행자님께서 낭송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프로시니엄. 나는 아직 무대 위에 있다. 막은 내려왔는데 코끼리도 그대로 있다. 눈을 감아도 조명은 눈부신데 여기 없는 것은 커튼콜. 어쩔 수 없다는 듯 새어나가는 빛과 나와 코끼리. 텅 빈 검은 허공이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의 맞은편인 듯 다시 긴 공연을 시작한다. 코끼리를 움직이기 위해 나는 점점 고조되었다가 점점 무심해지고 무릎과 얼굴이 맞은편인 것처럼 넘어갈 수 없는 곳을 넘어가기 위해서 즉흥적인 이야기를 하고 무대의 끝에서 끝까지 뛰어다니고 순진하고 수줍은 자세로 발꿈치를 높이 들고서 코끼리를 보낸다. 맞은편으로. 네. 막이 내린 후에 커튼콜을 하지 못하는 주인공과 코끼리가 뭔가 쓸쓸하고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긴 공연을 시작하는 심정이 저는 약간 가늠이 되지 않는데 이 코끼리와 이 화자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네,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말 그대로 씁쓸한 심정입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주목을 받지 못해서 씁쓸한 심정은 다들 한 번씩 느껴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럼에도 묵묵하게 다시 해야 하는 일을 또 하러 가야 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해 봤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패널 분들은 프로시니엄이라는 시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한데요. 혹시 한 번씩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시를 이제 읽고 시인분의 답변을 한번 듣고 계획대로 되지 않아 무기력했던 경험들을 한번 쭉 떠올려 봤어요. 그러니까 근데 한번 떠올려 보니까 막상 지금 와서 떠올려 보니까 그 경험들이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었지라고 그냥 가볍게 치부되는 경험들 정도로 기억에 남아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그 답변한 것처럼 내가 나일 확률이 계속 변하는 것처럼 인생이 계획대로만 되는 건 아닌 것처럼 그냥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지 않나라고 그냥 담담하게 합리화하게 되는 시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시인 신앙생활이라는 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의 낭송은 이제 박승희 시인 역할을 맡으신 서은별 학우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다리를 벌리세요. 아이처럼 매달리세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씨앗을 심고 잎이 쏟아져 나오는 여름나무를 기다립니다. 나는 사라지는 것을 기다려요. 매일매일 예배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는 새하얀 그림자를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불가능하다고 믿어요. 그분의 숨소리에 나는 점점 예민해집니다. 내가 정결한 신부가 되었을 때, 우리의 호흡이 일치하게 되었을 때, 나는 젖은 몸으로 춤을 춥니다. 천국의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그런데 자매님, 발끝으로 춤을 추어도 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발레리나는 얼마나 오래 허공에 매달릴 수 있습니까? 그녀는 매일 밤 수많은 종류의 과자를 우걱우걱 씹어 먹습니다. 이 시는 종교에 대한 믿음을 향해 의문과 불신을 던지는 듯한 시로 느껴졌습니다. 정말로 종교에 대한 의문을 담은 시인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시집의 해설에도 나와 있듯이 전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다는 담백하게 제 이야기를 풀어놓고 싶었어요. 들뜨지 않고 덤덤하게 제 자신을 돌아보고 고민하는 모습을 담고 싶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절대자에 대한 믿음, 기도 등은 누군가에게 삶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제겐 발끝으로 추는 춤이었을 뿐이에요. 아무리 춤을 춰도 발은 땅에 닿아있기 마련인 것처럼요. 그런 점에서 종교의 믿음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시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신앙생활 시를 읽고 패널분들이 생각하신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박세미 시인분께서 서울신문에 인터뷰를 하신 걸 한번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말씀하신 내용이 좀 기억에 나는 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시인분께서 과도하지 않게 미지근한 온도, 약간의 시니컬함을 담아서 시를 쓰려고 한다 라고 하셨는데, 이 시가 전반적으로 되게 덤덤하게 고민하는 걸 풀어내신 시인 것 같아서 박세미 시인분께서 추구하시려는 시의 미를 느낄 수 있는 시였던 것 같습니다.